30대 K씨는 나르시시스트 연인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겨우 이별을 했는데요. 이별 이후에 속 시원해진 마음도 잠시 후버링 때문에 또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40대 A씨는 나르 성향이 있는 친구와 다투고 손절한 이후 편안하게 지냈는데요. 이후 주변인들로부터 그 나르 친구가 A씨에게 복수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감에 떨어야 했습니다. 50대 J씨는 나르 배우자에게 20년간 시달리다가 겨우 이혼했지만 이후 후유증은 심각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나르시시스트와 헤어진 후에 후버링, 끈질긴 복수, 관계 후유증 등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하나씩 알려드리고 그 실전 대처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릴게요. 지금 나르시시스트와 관계를 유지 중이라면 혹은 내 주변 사람이 나르시시스트로 의심된다면 미래를 위해서 미리 시청해두세요. 그리고 나연심리상담소 멤버십 가입을 통해 나르시시스트와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는 심리학을 함께 공부하세요. 이 험한 세상 지혜롭게 헤쳐나가고 함께 성장해봅시다. 여러분은 친했던 사람, 소중한 사람들과 이별을 할 때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슬프고 안타깝고 그래도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마음이 아프겠죠. 설령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도 나름 좋은 장점은 있고 나한테 잘해줬던 기억들이 있으니까요. 또는 나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건 아닐까 하면서 스스로를 성찰하거나 반성이나 자책을 하기도 하죠.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어떨까요? 나르시시스트가 사이코패스와 다른 점은 그래도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보통 슬픔, 기쁨, 화와 분노 등을 다 느끼죠. 그 감정들이 모두 자기 위주라는 점이 함정이지만요. 나르시시스트는 이별 앞에서 가장 잔인해집니다. 보통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지는 데 비해 나르시시스트는 오히려 가장 도끼를 품거나 냉정하고 잔인해질 수 있어요. 먼저 나르시시스트는 자기애적 공급원인 당신이 떠날 때 자신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다는 생각에 큰 상실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게 인간적인 슬픔이나 안타까움이 아니라 화와 분노예요. 감히 내 공급원이 내 허락도 없이 떠나려고 하다니 이대로 둘 수 없다. 혹은 다른 걸로 빨리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죠. 정확히는 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돈을 떠올립니다. 돈은 단순히 화폐가 아니에요. 상징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에너지죠.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가치를 잘 모르는 나르시시스트에게는 눈에 확실히 보이는 돈이 가장 큰 보상이 됩니다. 그동안 내가 너한테 참아주고 노력해준 게 어딘데 자기가 엄청 희생했다고 과장하면서 어떻게든 보상을 돈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할 때 터무니없이 많은 액수를 요구하곤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 이별 전후로 이 사람이 나르였다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는 바로 돈입니다. 나르가 계속 돈을 내놓으라고 하거나 내가 나르 때문에 빚이 생겼거나 돈만 쓰고 버림을 받았거나 등등. 나르와의 관계 및 이별만으로도 힘들었는데 돈 문제까지 엮여 있다면 이중고, 삼중고를 겪습니다. 법정 싸움을 해야 할 일도 생기거든요. 그러니 이별 전에 돈과 관련해서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는다면 내 감정을 돌보기는커녕 더 큰 고통을 겪게 되니 조심하세요. 후버링이란 진공청소기 브랜드 후버에서 유래한 용어로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행동을 말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하는 후버링은 자기애적 공급원들을 다시 심리 조종하려는 전략을 뜻해요. 나르들은 관계 중이거나 관계가 끝난 후에도 후버링은 계속하는데요. 후버링의 목적은 이별 또는 다툼으로 인해 상처받은 자존심을 다시 세우고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에너지를 빨아들여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후버링에 흔들리는 이유는 이 후버링의 방법이 다양해서 혼란을 주기 때문인데요. 후버링의 종류 4가지로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회유입니다. 자니? 그때 그게 생각나? 우리가 좋았던 때를 생각해봐. 널 정말 사랑했어. 갑자기 오랜만에 뜬금없는 연락이나 과거를 미화하거나 좋았던 시절을 얘기하거나 다 끝난 사이인데 왜 이러는 걸까요? 물론 나르시시스트가 하는 모든 말은 거짓말은 아닙니다. 정말 나의 인생에 여러분이 가장 최고의 멋진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게 소중한 나를 어떻게 대했나요? 내가 나르에게 가장 멋진 사람인 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죠? 내 인생에 엄청난 큰 고통을 준 사람인데요. 두 번째, 동정심 유발입니다. 너 같은 사람 다시는 못 만날 거야. 난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나 지금 너무 아파. 첫 번째 회유에는 왜 저러나 생각하던 분들도 동정심 유발 멘트에는 마음이 약해지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때는 친했고 사랑했던 사이이기 때문이죠. 특히 공감과 배려심이 높은 분들과 감정이입이 빠른 HSP, 초민감자분들 조심하세요. 나 없이 못 산다면서 왜 나 있을 때는 못 살게 굴었나요? 있을 때 잘하는 사람이 진짜 인연입니다. 명심하세요. 세 번째, 협박입니다. 너 이러면 후회할 거야. 네 주변 사람들에게 다 터뜨릴 거야. 너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줄게. 내가 끝까지 찾아가서 복수할 거야. 나르시시스트는 허세나 과장도 잘하지만 협박도 엄청 잘합니다. 그런데 그런 협박조차도 허세인 경우도 많아요. 여기서 사이코패스나 사디즘 성향이 있는 나르라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길 만한 공격성을 갖추고 있으니 방심하지 마세요. 네 번째, 분노 폭발입니다. 여러 방법들이 다 통하지 않는다면 결국 나르시시스트는 분노를 터뜨립니다. 나르들이 평소에도
화가 많지만 후버링의 모든 방법들이 먹히지 않을 때 가장 크게 폭발합니다. 이때 여러분은 나르가 나르한다 라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끊어내는 게 최고입니다. 이렇게 분노를 폭발할 때 많은 분들이 나도 감정이 올라와서 함께 화를 내게 되는데요. 잠깐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르가 시끄러워질수록 여러분이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평소엔 자기 말이 다 맞고 완벽하다고 착각하지만 폭발해서 내지르는 소리들은 스스로의 무논리와 모순을 잘 드러내거든요. 냉정하게 녹화나 녹음을 하시고요. 증거로 보관하세요. 4가지 후버링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에 대한 대처법은 일단 무반응, 노컨택입니다. 전화를 끊거나 문자를 씹거나 입을 다물고 반응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반응이라도 보이면 나르들은 자기가 이겼다, 통제권을 가져왔다고 착각합니다. 나중을 대비하여 증거를 모으시고 4가지 모두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나르시시스트는 꼬리를 내립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언제 칼을 갈며 복수를 꿈꿀까요?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느끼거나 통제권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극심한 자기애적 분노를 표출하며 복수를 생각합니다. 내가 느낀 비참함을 저 사람에게도 갚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의 공급원이자 먹잇감이 감히 나의 자존심에 상처를 냈으니까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우월감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나르가 잘하는 복수의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소문 퍼뜨리기. 제 사실은 이런 애야 라고 하면서 사실 무근의 말을 찍어내기도 하고 나한테만 말해준 비밀인데 라며 실제로 나와 관련된 과거사를 과장하여 부풀려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직장이나 친구, 동호회 모임 등에서 소문을 퍼뜨리는 흔한 예시인데요. 나르들은 어떤 집단에 가도 이런 루머 퍼뜨리기를 좋아하고 잘합니다. 이에 대한 대처는 그냥 무시하고 대응하지 않고 내 할 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런 루머에 넘어가서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그 정도 인격밖에 안 되는 것이고 제정신인 사람들은 그걸 절대로 다 믿지는 않아요. 적당히 흘려들으니까요. 두 번째, 가스라이팅 지속하기. 이것도 후버링이라면 후버링인데 느낌이 좀 다릅니다. 내현 나르들은 확실히 회유나 동정심 유발을 주로 하고요. 외현 나르들은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이별 후에도 계속 연락을 해서 나의 잘못된 점을 가르쳐주거나 조금 반성하는 척하지만 알고 보면 나를 조종하려는 멘트를 지속합니다. 세 번째, 온라인 괴롭힘. 인터넷 세상에서 새롭게 등장한 괴롭힘이죠. SNS 등을 통해 소식을 염탐하고 은근히 쫓아다니며 악플이나 불편감을 조장합니다. 온라인 스토킹이죠. 이럴 때에도 무시하고 대응하지 마세요. 증거를 모을 수 있다면 차곡차곡 모으고 상황이 심각하다면 신고합시다. 네 번째, 재정적, 법적, 환경적 압박. 재정적으로 엮여있을 경우 이를 악용하거나 억지 소송을 걸기도 합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난처할 만한 상황을 만들죠. 민원을 넣거나 직장 주변을 맴돌거나 가족 근처에 나타나거나 등등. 이런 경우도 신고하거나 증거를 모아 법적인 대처를 해야 합니다. 이런 나르들의 보복이나 복수,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프고 스트레스 받으시죠.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 나올지 몰라 두렵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의 심리를 알면 무서울 거는 없어요. 복수를 이렇게 유치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내 존재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나르에게 해야 할 복수는 어떤 것이죠?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나르시시스트를 잊어버리고 내 삶에 집중하여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나르가 필요 없습니다. 나르에게는 그게 가장 비참한 일입니다. 그럼 복수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냐면요. 모든 대화나 협박 내용을 기록하고 캡처해 두세요. 그리고 신뢰할 만한 주변인들에게 알려 나르의 수작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심각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요. 가장 최우선적으로 여러분의 정신적, 신체적 안전과 건강을 고려하여 모든 조치를 취해둡니다. 이렇게 다 준비했는데도 마음이 떨리고 안정되지 않고 불안하다면 약물 치료나 심리 상담을 통해 지지와 조언,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게 필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CPTSD,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할 정도로 깊은 후유증을 남깁니다. 짧은 관계에서도 PTSD가 올 정도로 엄청난 상처나 충격을 받을 수 있고요. 오랜 관계라면 더 만성적인 후유증인 CPTSD가 오는 것이죠. CPTSD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다뤄볼게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의 후유증에 대한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예전 영상을 참고하시고 오늘은 요약해서 핵심만 알려드립니다. 후유증 첫 번째, 자존감이 저하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과대망상에 빠져있지만 사실은 엄청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죠. 따라서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지 못해 항상 남들을 깎아내립니다. 그들 옆에 있다 보면 계속 비난과 무시의 말들 때문에 나의 자존감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작은 상처도 여러 차례 반복하면 어떨까요? 깊은 상처가 됩니다. 후유증 두 번째, 트라우마 증상과 에너지 소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이해하지 못해서 혹은 이해하고 싶어서 계속 떠올리거나 과거 일을 잊고 싶어도 계속 떠오릅니다. 우리 인생에서 트라우마로 남은 사건들은 세월이 지나도 잘 안 잊히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끝났어도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들 때문에 에너지는 계속 소진이 됩니다. 후유증 세 번째,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불신이 생깁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만났던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천국과 지옥을 오갔던 경험일 수 있습니다. 나르들이 극심한 감정 기복과 양극단을 오가는 혼란스러운 행동 때문이죠. 마지막은 결국 배신감과 상처, 분노와 슬픔이 남죠. 이후 새로운 대인관계가 두렵고 사람들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건 지극히 정상이니 걱정 마세요. 치료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후유증 네 번째, 자책과 감정적 혼란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나르시시스트를 이해하려 시도하고 또 분노하게 되고 아직도 이해가 안 돼서 계속 생각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데요. 결국 내가 이 상황을 만들었구나. 왜 그동안 바보처럼 몰랐을까?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다면 하고 자책하게 됩니다. 후버링이 또 시작된다면 다시 긴장과 불안, 분노가 생겼다가 자책하기도 하죠. 이런 복잡한 감정들로 인해 혼란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후유증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나르시시스트와 같이 병적인 성격과의 관계로 인한 후유증은 빨리 극복되기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에 설명했듯이 PTSD를 유발할 정도니까요.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후유증이 오래가지 않도록 치료에 집중하세요. 치료 중에도 한동안 계속 과거 일이 떠오르거나 후버링이 올 수도 있으니까 늘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공부하고 대처법을 익혀서 경계선을 설정해 두세요. 어떤 후버링이 와도 이렇게 대처하면 된다라고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 밸런스는 꼭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항상 수면이 1순위라고 말씀드립니다. 수면이 무너지거나 식습관에 변화가 생기거나 몸무게가 크게 변동이 있거나 등등의 증상이 생기면 빠르게 정신과에 방문해서 약물 처방을 받으세요. 평소에 자신에게 맞는 운동과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꾸준히 하시고 바쁘게 일이나 취미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남으면 반드시 나르시시스트와 관련된 기억들을 자꾸 떠올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한 명이라도 있다면 털어놓고 위로와 지지를 받으세요. 없다면 반드시 심리상담을 정기적으로 받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나르시시스트가 바뀔까요? 치료가 될까요? 를 궁금해하지 마세요. 도대체 나르시시스트가 왜 그랬는지 궁금증이 풀리지 않아 너무 힘들다면 반드시 해소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상담을 받으세요. 그리고 집중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치유입니다. 그동안 해로운 관계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후유증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회복되어 건강하게 살아갈 미래를 기대하세요. 오늘 영상에서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모든 분들의 치유와 성장을 바라는 나연심리상담소 나연이었습니다.